오늘 개장전 알고 넘어갈 뉴스는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것도 많아서 금방금방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단 우버가 지난 금요일 장 끝나고 S&P 500 편입 발표됐다는 이슈 있었고요. 이거 주말간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또 한번 이제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티파이가 개장 전에 이제 자사 직원의 17%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티파이 현재 직원이 많이 잘라가지고 이제 1만 명 안 되고 있는데 17%면은 거의 1,700여 명 해고한다고 발표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테이크 투 이거 역시 이제 GTA 6 트레일러 내일 공개한다고 이제 토요일 밤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슈도 한번 다뤄보고 버진 갤럭티 이것도 국내 많이들 투자하셨었는데 여기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한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또 마지막은 좀 주식이랑은 시장이랑은 관련 없지만 오늘 가장 재밌는 뉴스여서 이건 미국 레버리지 ETF의 큰 손인 한국 개인 투자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버가 S&P 500에 편입됐다는 이슈예요. 이거 주말에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우버랑 자빌, 그리고 빌더스 퍼스트 소스 이 세 개 기업이 S&P 500에 편입됐고 퇴출된 기업에는 아까 10% 이상 하락하고 있던 알래스카 에어그룹이랑 실드에어,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이 세 개 기업이 이제 12월 18일자로 S&P 500에서 이렇게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S&P 500에 편입되고 편출되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어떻게 될지 그걸 많은 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S&P 500에 편입됐던 기업들, 올해 편입된 기업들이 이제 편입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렀는지 그거 이거 한번 제가 계산해 왔는데 보시면은 올해 가장 먼저 S&P 500에 편입된 기업은 페어아이작입니다. 피코스코어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주가 59.91% 현재까지 상승했고요. S&P 500 편입 발표 이후에 그다음 팔로알토 그리고 뭐 블랙스톤, 에어비앤비, 룰루레몬, 허벨 이런 기업들은 S&P 500의 편입 이후에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캔뷰 이거는 존슨앤존슨의 소비재 사업부가 분할된 기업이고 그리고 베럴트 코퍼레이션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기업 다나워에서 그 친환경 그 좀 사업체 거기 이제 분할한 사업부인데 이 스핀오프에서 S&P 500에 편입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가 상승한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우버 역시 S&P 500 편입 이후에 주가 상승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편출 이후에는 이렇게 대부분 다 주가 퍼포먼스 안 좋았습니다. 올해 편출된 기업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합병된 거 외에는 이제 7개 있었고 그중에 하나 이 DXC 테크놀로지만 편출 이후에 주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S&P 500 퇴출된 이후로는 주가 퍼포먼스 보통 안 좋으니까 약간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통계 데이터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 날 우버하고 S&P 500 편입된 이슈하고 내년에 이제 S&P 500 편입 기대되는 기업들 한번 다뤄드렸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티파이 소식입니다. 스포티파이도 올해 이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스포티파이가 오늘 이제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 또 자른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이제 직원 6% 잘랐고 6월에 이제 200명 또 해고했는데 오늘 이제 발표로 직원 약 17% 감원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원 계속 자르게 되면은 결국 비용 절감으로 인해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요소가 있겠죠. 보통 사업이 어려우면 직원을 많이 자르는데 근데 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분기를 기점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좀 성장성도 어느 정도 보태주는데 이렇게 직원도 자르면서 인건비 절감에 나서니까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 분기 처음으로 분기 흑자 거의 한 3년 만에 다시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계속해서 흑자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스포티파이의 그 이제 재무제표 그 간단하게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이게 일반 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제 1,700명 17% 자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인건비가 여기서 많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인건비 감소한 만큼 여기 아래 오퍼레이팅 프로핏 이익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건비 감축에 따른 스포티파이 수익성 개선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이렇게 사람 계속 자르다 보니까 계속 올해 거의 한 100% 넘게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오늘 더 많이 자른다 해서 또 주가 긍정적으로 현재 프리마켓에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GTA 6, 테이크 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게임이에요.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고 이 게임이 이제 내일 한국 시간 밤 11시에 트레일러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출시되는 건 아니고 이제 게임의 예고편이 먼저 나오는 건데 이 게임 예고편에서 게임 작품성이 어떤지 그리고 정확한 출시일은 어떤지에 따라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내일 한번 개장하고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여기 지난 한 주 동안 트위치, 그러니까 게임 시청할 때는 보통 이제 유튜브도 있지만 이 게임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트위치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트위치 시청 순위 게임 이거 보면은 이 저스트 채팅 이 잡담이 1위긴 한데 이거 제외하고는 이제 포트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다음이 GTA 5였습니다. GTA가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스트리밍 순위에서는 탑 3에 들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이번에 GTA 6 출시되면은 충분히 트위치에서 이 스트리밍 시청률 1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주봉인데 이게 지난 2021년부터는 그 모바일 게임 전문 기업 진가를 인수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하락했었어요. 진가를 좀 너무 비싼 감에 인수한 것도 있고 진가가 이제 적자 기업이어서 이걸 인수하면서 테이크 투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 가격 인상도 있고 GTA 6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는 52주 신고가 현재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처드 브랜슨 경의 버진 갤럭틱 이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것도 주말간 나온 이야기인데 리처드 브랜슨 경 정말 괴짜 사업가로 유명하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버진 갤럭틱에 자기가 돈 투입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 이 상업 우주 여행 계속 운영하려면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현재 이제 상업 운행 중단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2025년쯤에 이거를 우주선 크기를 더 넓혀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 더 많이 태워야 수익성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선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2025년경에 그 상업 우주 여행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투자를 더 안 한다니까 과연 2년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 주가 현재 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갖고 계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뉴스 이거는 이제 기업 이슈는 아닌데 이게 오늘 뉴스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어서 준비했어요. 한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미국 레버리지 ETF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TSLL 이거 테슬라 1.5배 ETF죠. 이 TSLL의 전체 자산의 35%를 현재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인들이 이 미국의 자산들을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불즈 이거 이빵 3배짜리 이것도 전체 자산의 28% 보유하고 있고 또 TMF 이거 이 장기 채권 3배짜리 이것도 전체 자산의 27%를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SOXL, TQQQ, QLD, SQQQ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현재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 한국인들이 이거 다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그 좀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이런 거는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월요일엔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좀 섹터별 퍼포먼스 체크해 볼 건데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부동산 섹터입니다. 부동산 섹터가 4.7% 상승하면서 S&P 500 상승 전반을 이끌었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겠죠. 금리 인하가 내년에 예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금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 섹터가 4.7%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좀 많이 움직였던 특징주 보시면 좀 빅테크가 많이 하락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게 조금 재미없었고 그 외에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제 뭐 금융주도 강했고 이제 보잉 같은 경우 이제 거의 3주 연속 맨날 이렇게 엄청 강하네요. 그리고 좀 러셀 그러니까 빅테크를 제외한 기업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화이자 같은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임상 이제 중단한다 해서 비만 치료제 임상 중단한다 해서 이것도 많이 하락했죠. 이외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빅테크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여기 오늘은 장 끝나고 이 긴랩 이 정도 하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개장 전에 뭐 니오, 오토존, 그리고 시그넷 주얼러스 이런 거 있고, JM 스모커 이런 기업도 비만 치료제의 타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 몽고디비 개인적으로 이번 화요일 날 좀 기대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체 톨브라더스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바이런먼트 이것도 미국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드론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거 계속 52주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뭐좀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뭐 게임스톱 이런 거 그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건 실적에 크게 영향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개장 전에 달러 제너럴 있고 장 끝나고는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룰루레몬 이런 기업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룰루레몬 블랙 프라이데이에 정말 많이 팔렸댔는데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소식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실적 어떻게 나올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제 중국의 광군제 상황 보면은 진짜 많이 팔렸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마감하고 이제 이거 긴랩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 정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오늘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거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자꾸 체크하는 이유는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제 막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지 그리고 어떤 게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이 주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런 게 다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 5개 기업은 이제 파이서브,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유나이티드 렌털스, 코인베이스 글로벌, 풀테그라 이렇게 5개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이서브인데 파이서브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그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랑 뭐 중소형 은행들 그 결제 처리해주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여기 카드 단말기를 결제 처리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파이서브 카드 단말기 국내에도 진짜 많기 그 들어와 있거든요. 이 카드 단말기에 그 여기 뒤집어서 보시면은 바닥에 막 파이서브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결제를 하면은 이 파이서브란 기업은 결제할 때마다 결제 처리 수수료를 받아먹는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국내에 있는 파이서브 기기인데 이렇게 위에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 밑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여기 이제 파이서브 이 결제 단말기입니다. 조금 실생활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분명히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 식당이나 뭐 그런데 결제하는 데서 눈에 한 번씩 들어올지 않을까 싶고요. 이 기업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미국의 카드 소비량이 카드 소비량 데이터인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2.3% 카드 소비량 증가했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끝난 그 사이버 먼데이 주간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카드 소비량 1.7% 증가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뭐 비자, 마스터카드 그런 기업도 수혜를 입겠지만 이제 파이서브처럼 결제 처리를 하는 기업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서브 52주 신고가면서 거의 한 3년 만에 현재 여기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골든크로스 기업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이렇게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이 기업이 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슈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 의류 폐기물 문제가 최근 엄청 뜨겁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쉬인이랑 테무가 정말 뜨겁잖아요. 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격이 싼 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유행을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좀 제품이 이제 싼 마이라고 하죠. 이제 제품은 싼데 좀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한 번 빨고 나면은 이제 다시 못 입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트 패션이 좀 미국에 붐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의류 폐기물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 패션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의류 폐기물 시장도 정말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기업이 이렇게 52주 신고가이면서 사상 초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나이티드 렌털스입니다. 유나이티드 렌털스도 저희 미국 주식에 위치다 해서 위원님이 워낙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중장비 렌탈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나 뭐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비, 뭐 건설 조명, 건설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장실, 뭐 각종 그런 걸 다 대여해 주는 업체인데, 이거는 이제 52주 신고가 가는 이유가 간단하죠. 이렇게 미국의 공장 건설 지출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현재 공장 건설 지출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에는 역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이랑 IRA가 있겠죠. 이제 IRA에 따르면은 미국의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 다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1조 달러어치 하는 건데, 이게 그 최근 거의 1년, 한 2022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영향이랑 인건비 상승 영향 때문에 이 인프라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정부에서 이제 돈을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 하청 업체들이 좀 그 부담이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그 건설 자재도 비싸졌고 인건비도 비싸졌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좀 많이 더뎌졌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생기면서 자금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거다 하면서 인프라 법안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거 기대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렌탈스 이렇게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42,000달러 경신했죠. 진짜 놀라운데, 이렇게 비트코인,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 지난주에도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거의 한 30%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만 152% 상승했고요.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자꾸 올라가는 거나 이제 비트코인 계속 상승하는 거는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그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배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될 거라는 전망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게 4년에 한 번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연도입니다. 내년 2024년 4월에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돌아온다는데, 이 반감기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이제 그 두 배씩 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개 채굴 가능했다면은 같은 그 연산을 해서 내년은 이제 0.5개밖에 채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면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뭐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논리인데, 저는 코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자산 시장에서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걸 계속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래를 하는. 그래서 현재 코인베이스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락해 있는데, 이 거래량이 좀 코인 가격 상승하니까 다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 역시 이렇게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여전히 갈 길이 멀었죠. 근데 또 이 코인은 그냥 워낙 한번 파워 붙으면은 진짜 막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풀테그룹이에요. 풀테그룹은 이 미국의 주택건설업자 중 하나인데, 이 기업이 52주 신고가 경신된 이유에는 역시 유나이티드 렌털스나 그런 기업들이랑 맥락이 비슷하겠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주택 시장이 좀 개선될 거다 그런 전망이 있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외에도 좀 이슈가 있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인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가정을 이룰 나이인 35세에서 44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가 35세에서 44세인 그 케이스가 가장 절정에 치닫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이들이 이제 새로 가정을 꾸리고 뭐 자녀를 낳고 새로운 집으로 이제 사야 되니까 이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원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그 워낙 테크 기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도 많이 이주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계속 증가하던 샌프란시스코가 팬데믹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좀 이 테크 기업들 돈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집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 팬데믹 이후로 재택근무랑 집값 부담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고 이제 도심에는 이렇게 좀 노숙자랑 그 마약에 취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데이터에 나오는데 다들 여기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을 보면은 이 텍사스주랑 플로리다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런 지역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이제 텍사스랑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에 따라 주택 건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풀테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가격이 약 절반 이상이 50% 가까이가 50만 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뭐 한 7억 원 이상 주택인데, 조금 저렴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로 치면 뭐 3억에서 4억 그 정도 미국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면은 좀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대출 받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나 한 7억 원 이상 그런 집들은 좀 그 구매하려는 실소유 실거주자 목적의 그 사람들이 좀 이제 현금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출 걱정이 좀 덜하다 보니까 그냥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이제 주택 매수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고급 주택 판매하는 업체들 주가가 유독 더 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테그룹 현재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 대장주이자 이제 버크셔에서 투자한 걸로 유명한 디아로턴도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현재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톨브라더스 이제 내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 예정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이제 거의 100만 불 이상 하는 럭셔리 하우스 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럭셔리 하우스는 상대적으로 좀 대출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건설업체 ETF인 ITB ETF 52주 신고가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 두 개 체크해 볼 텐데요. 이 두 개 다 지난주에 이슈 한 번씩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알리바바 52주 신저가 계속 경신하는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인기 차이인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랑 알리익스프레스는 순위가 계속 한 계단씩 떨어지고 있죠. 이게 다 테무한테 파이를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52주 신저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랑 핀투어투어 그래서 최근에 시가총액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또 화이자 52주 신저가 계속 경신하는 이유는 지난 금요일에 한번 다뤄드렸는데, 이 다누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부작용 때문에 임상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얘네가 로티글리프론이라고 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하루 한 번 섭취하는 건데, 이것도 지난 6월에 이거 개발 중단한다 발표해서 이제 화이자는 더 이상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당장에 뭔가 개발을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고 있었는데 두 개 다 개발 중단됐죠. 그래서 화이자 52주 신저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사람들이 뭐 고산병 같은 걸 많이 걸려야 화이자 주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여기에 마법의 약이 그게 좀 잘 팔려야. 오늘 골든크로스 경신한 기업은 자이언스 뱅코프인데, 이 자이언스 뱅코프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S&P 500에서 현재 이제 그 알래스카 에어랑 실드에어 그리고 그 솔라이치 세 개 퇴출돼서 이제 얘가 S&P 500의 시가총액 꼴찌 기업이거든요. 다음 S&P 500 퇴출 기업으로 가장 유력한 기업인데, 이게 일단 골든크로스 나오고 주가 퍼포먼스 최근 괜찮아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 이제 내년에 금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인하될 거라고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이 금리가 인하되면은 결국 지역은행들이 갖고 있던 그 이제 국채 손실이 좀 이제 회복될 수 있어서 자산 가치 회복 때문에 이 좀 기대할 수 있겠어서 이렇게 최근에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은행들 주가가 조금 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새로 투자 의견 나온 기업들도 몇 개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베어드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하고 목표 주가 650에서 75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얘네가 이야기하는 건 호카의 2025 회계년도 파이프라인과 전략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 회계년도면 이제 얘네 그 내년 하반기부터인데 2024년 하반기 그때 아마 이 호카의 최고 인기 모델인 이 본디 새로운 제품 라인업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카의 잠재력과 어그가 주도하는 단기 상승 전망이 결합해서 충분히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법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타스만이랑 타즈란 모델 올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한 전 세계에 그 강타하고 있죠. 뭐 지하철이나 동네 돌아다녀 보면은 그 여성분들 다 이거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보는 투자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이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오랜만에 투자 의견 업데이트 됐는데 웰스파고에서 이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하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은 나이키가 이제 실적 호조와 수익성 개선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실적 발표 이제 12월 말에 있는데 얘네 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풀라커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나이키 충분히 기대할 만하겠고요. 그리고 웰스파고가 원래 룰루레몬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네 삭제하고 나이키를 탑픽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회복 특성이랑 자구책 스토리가 매력적이라 하고요. 나이키 아무래도 좀 그동안 좀 인기가 없는 신발들이 많았는데 이 P9000이라는 이 모델이 거의 올해 하반기부터 인기가 정말 많아져서 세계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그 아식스에서 만드는 이런 스타일 신발이 요새 좀 유행이다 보니까 나이키도 이거를 히트쳐서 이걸로 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P9000이 아니라 이 모델 P6000이네요. 어쨌든 이게 요새 많이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투자 의견 나온 기업은 이제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건데 모건 스탠리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장비 기업들 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년물 금리 상승이랑 GLP-1 비만 치료제 압박으로 의료 장비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 하락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전망을 다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LP-1의 예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현재 비만 치료제 우려를 반영한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이렇게 6개 있는데 엔비디아 정도만 체크해 보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씩 눈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